두 번째, 자서전 요약. 처음 경험하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도 되고 포기할까 아니면 도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자료 준비는 파워포인트로 할까 위퍼블로 할까, 출력 후 화면은 태고가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될까 하며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표정은 어떻게 할까, 주어진 시간에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듯이 자서전을 쓰기까지는 많은 상념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도전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프로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자서전을 쓸 때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 날짜나 시간까지 적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두면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는 변화를 직시하라. 고급 정보는 혁명이요 돈이 된다겠습니다. 미래포럼 세계 미래보고서에는 인공지능 시대, 원격 교육 시대, 어떻게 대비하고 배워야 하는지 러닝팝 아이템, 배움의 항아리에 기부를 해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배워서 남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형 컴퓨터는 앞으로 몸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인터넷 시대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이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지구촌 초연결 영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TV,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면하지 않고도 화면에서 소통하는 온라인 영상 교육,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육정보원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15,000 정도 된다네요.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중에 우리 선생님들은 내 직업이 무엇일까 하고 나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첫 번째 인구학적 변화가 새로운 직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답니다. 첫 번째, 유품정리사, 애완동물 행동교정사, 애완동물 장의사, 수납정리원, 임신, 육아, 출산 코치, 모유, 수유 전문가, 범죄 피해자 상담원, 산림 치유 지도사, 주거복지사, 게임 번역사, 스포츠 심리 상담사, 직업체험 매니저, 노인케어 상담사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직종이라면 사회적 경제활동가로는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창업기획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농촌관광 플래너, 교육 농장 운영자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AI,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학교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 바이오가 우리 곁에 편리한 생활 도구로 정착되어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안정자금으로 생활화할 수 있고 소유 개념이 없어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무료화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발명,
창업지원금을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고 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나의 재능이 돈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는 잘 지키고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건강도 지키고 소통할 수 있는 글쓰기로 돈이 되는 아이템이 만들어지겠죠. 글쓰기 창작이 미래의 C4C,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크리에이터, 크리티컬 싱킹,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하죠. 또 크리에이팅 싱킹은 분석, 비판 능력이라고 보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업, 합작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120세 시대에는 나 혼자만이 살 수 없는 매체 융합을 하는 기술 멀티스킬, 다재다능한 사람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평생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가 아름답게 꿈꿀 수 있는 노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정확하고 솔직하게 써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글로 쓰는 자서전보다는 사진, 영상 자서전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종전에 이야기했었죠. 자서전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글을 쓰지 않아야 하고 또 서문이나 발문의 주제를 어필하면 됩니다. 실제적 진실, 신빙성, 타당성이 있는 공감 있는 글, 이미지가 떠오르는 글, 독자는 부유하고 잘 살았다고 자랑만 하는 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 고향을 지켜가면서 자서전을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호감이 가는 훌륭한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가 누구인지만 보여주고 변명은 하지 말아라. 100세 할머니, 일본의 시바다도요 시인 잘 아시죠? 그 할머니의 글을 한 편 읽어볼까요? 약해지지 마. 제목이 약해지지 마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요.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또 하나 더 소개할까요? 네, 지금 난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누구나가 정감이 가는 글이죠.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생각이 글이요, 말이 글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추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늘고 기억은 망각이 되고 할 일은 없어지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자살을 생각하신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이런 글이 만약에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다 하신 분들은 제목으로 저 같으면 지우개와 연필이라고 써볼 수 있겠어요. 이 위의 글을 그대로 써두고 자식들에게 한번 읽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심 없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고 우리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7번째, 뇌를 입력시켜라. 단어를 연결하면 문장이 된다. 이미지 연상법을 예를 들자면 말 이어가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말 이어가기를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이름 이어가기, 고깃말, 끝말 이어가기, 친구 이름 말하기,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보고, 또 제가 학교 다녔던 어린 시절에 교가 있어. 교가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 치매 예방이 됩니다. 교가를 한 번씩 불러보는 것도 뇌를 입력시키는 방법이겠죠. 추억 속으로 빠져보는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고 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적인 일들을 기록해 보고 최근의 일들을 수필 형식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뇌 훈련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기억력은 감퇴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치매와 친구가 되어 살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우리가 뇌 훈련을 해보는 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8번째, 호기심과 도전을 가져라. 시인은 우수한 관계를 창조해내는 작가라고 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자서전을 쓰려고 할 때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력을 되돌리는 회전바퀴처럼 자주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뇌는 망각 속에 빠질 것입니다. 요즘에는 M4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초록이 치매에 앓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재미가 없고 거리가 없다 보면 호기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영어들도 호기심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방송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줌, 온라인 교육, 유튜브를 열어보고 우리 평생 학습을 통해서 호기심과 열정을 가져보는 것도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것에 속하겠죠. 9번째, 잘 보고 관찰하라. 공감 능력입니다. 자서전 쓰기는 의미 있는 일이요. 치매 예방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관찰 능력입니다. 글은 만병의 치료 방법이요. 공감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목을 정하고 앨범을 넘기다 보면 그때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글을 쓰다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진, 그림 한 장에 스토리가 되고 한순간을 회상하다 보면 단편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서전은 나의 글이 아닌 주변의 인간관계의 고백서라고 합니다. 독자가 된 기분으로 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은 태고가 없지만 글은 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스스럼 없이 하지만 글로 쓰라고 하면 주저하게 되겠죠? 글은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정리된 글을 쓰면 읽기도 편하고 독자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글을 쓸 때는 부담감을 버리고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적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각조각을 모아서 조립하고 한꺼번에 나누어 쓰려고 하면 숙성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자서전 교재를 쓸 때에는 그때만 해도 연표를 만들어서 글을 쓰십시오 하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강의는 연대기 수를 탈피한 특정한 도구, 물질을 토대로 한 최근에 우리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난 인연을 매개로 산문, 서간문, 소설 같은 글도 좋고 인터뷰 형식도 최근 자서전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분수령, 최근 일상부터 과거로 역순으로 회상하는 순으로 전개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자서전은 과거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향을 위주로 해서 풀어가는 형식도 좋고 또 다른 발상이라면 자연스럽게 내가 써보지 않았던 것들을 열거하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써지지 않는다고요? 잘 실하면 완성되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필사처럼 쉽게 따라하기란 참 어렵죠. 단문으로 쓰고 불필요한 단어를 태고하고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서전 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를 향한 나의 미래, 희망을 밝히는 나를 아는 인생 이야기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연출자가 되어 보십시오. 직접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을 찾아주시면 해결됩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구술 자서전이랄지 또 학생 대필 자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조각조각 메모해 두시면 언젠가는 나의 가치 있는 자서전이 출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